자, 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2022년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벌써 2024년이니까 재작년 고1, 저희 인근 학교인 Y여고의 기출문제를 가지고서 몇 문제, 이제 주요 문제들을 풀어볼 생각인데, 일단 7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7번은 이렇게 2차 방정식이 하나 나와 있고, 그거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을 때, 이렇게 주어져 있는 식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이 분모에 있는 이 식이 항이 4개나 돼서 이걸 직접 통분하면 항이 16개 나와서 절대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이라 그랬으니까 대입하면 이게 3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여기 3차가 있으니까 알파를 한 번 더 곱하는 거예요. 더 곱하면 이게 3차가 되고 여기 2차가 되고 여기 알파가 이렇게 붙죠. 요걸 정리하면 여기 잘 보면 요거랑 여기 같은 모양이죠. 그쵸? 그래서 요게 넘기면 마이너스 5알파예요. 여기 마이너스 5알파죠. 마이너스 5알파.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식이 이게 마이너스 5알파니까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4분의 1이고 뒤에 것도 똑같이 마이너스 3베타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항이 두 개로 정리가 되면 요걸 이제 통분을 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다 라는 문제라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식의 값을 구할 때 분모의 항이 3개 이상이면 직접 통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난 다음에 통분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걸 7번 비교적 쉬운 문제지만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1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10번 문제는 나머지 정리에서 나오는 굉장히 쉬운 문제긴 한데 이거를 왜 가지고 왔냐면 여러분들한테 계속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계속 강조하는 너무나 자주 나오는 너무나 단순하면서 자주 나오는데 학생들이 의외로 이제 생각보다 쉽게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어요. 이 몫은 좀 이따 생각하고 어쨌든 이 나머지는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그 나누는 1차식이 0이 되는 값을 원식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죠? 원래 기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 기본 구조가 이제 이게 나눔을 당한 식이니까 x 빼기 1의 15제곱은 x 빼기 2로 나눴더니 몫이 문제에서 2x라고 몫까지 친절하게 기호로 얘기해줬고 더하기 r1 이렇게 되죠. 이게 지금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어떤 값 수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이제 양면에 2를 대입하는 거예요. 2를 대입하면 1의 15제곱이니까 1이고 그게 그냥 R1인 거죠. 그쵸? 그래서 R1은 이제 쉽게 구해지는 거고 두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죠. QX를 X로 나눌 때 나머지래요. 똑같은 구조죠.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래요. 그러면 그 1차식이 0이 되는 값을 원식에 집어넣으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얘가 0이 되는 값은 그냥 0이잖아요. 그쵸? 결국 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Q0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결국 Q0을 구해서 그게 지금 R2란 얘기인데 여러분들 이제 살짝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유일하게 주어져 있는 조건식이 이거밖에 없잖아요. 다른 거 뭐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 뭐 없으면 여기다 이제 0을 대입해 봐야 되는 거죠. 여기다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15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Q0이고 더하기 R1인데 R1 아까 구해놨죠? R1이 지금 1이었죠. 근데 Q0이 그럼 얼마겠어요? Q1이 1이죠, 1. 방정식 풀면 간단하게 풀면 이게 1이에요. 그래서 R2도 1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R1과 R2가 이제 구해졌으니까, 문제에서는 지금 뭐 R1 분의 R2인가? 식의 값을 계산하는 건데, 어쨌든 R1, R2가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는 그런 문제라서, 여러분들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재빨리 얘가 0이 되는 값을 여기다 집어넣을 생각을 해서 그 나머지를 구한다. 이게, 굉장히 나머지 정리에서 엄청 중요하고 엄청 많이 나오는, 거의 반 이상이 대부분 다 이런 문제인 거죠. 그렇죠? 나머지 정리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이라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번 같이 풀어봤습니다. 12번 문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12번은 뭐 집을 짓는데 집 밑면 모양이 직사각형 모양이래요. 그리고 둘레, 그 직사각형의 둘레가 16m라고 했고 그리고 밑면의 넓이는 A인데 이 A가 이제 자연수라고 돼 있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A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최소값, 최소값을 구해서 이제 그 두 개의 합을 구하라는 게 이제 원래 문제인데, 어쨌든 A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야 돼요. 여기 집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는 사실 뭐 다 필요 없는 얘기고, 어쨌든 직사각형인데 둘레가 16이라고 그랬으니까, 직사각형을 그려놓고, 가로, 세로를 각각 x, y라고 하면, x 더하기 y가 8이라는 거죠, 그쵸? 전체 둘레가 16이니까 하나씩 더하면 8이겠죠, 그쵸? 네. 넓이는 x, y잖아요, 그쵸? 네. 근데 y가 8 빼기 x니까 넓이가 이렇게 되고, 요게 지금 a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시계값, 이 시계값이 지금 관심 있는 거예요. 이 시계값.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단순한 2차 함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단순한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왜 가져왔냐면 학생들이 이제 살짝 당황스러울 수 있죠. 이게 좀 참신한 듯 아니면 좀 몇 번 본 듯한 뭐 그런 문제이긴 한데, 이렇게 해놓고 이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조심해야 되는 건 A의 최대값, 최소값인데 A 어디서? A는 자연수라고 했어요. A 자연수. 그러니까 나오는 값이 무조건 자연수밖에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함수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면 원점을 지나고 이렇게 생기죠. 위로 블록인 2차항에서 음수니까 여기가 8이죠. 그래서 4일대가 최대죠. 4일대를 집어넣으면 4일대가 이제 최대 16인데 최소는 과연 얼마냐? 일종의 살짝 함정인 게 이게 지금 넓이가 자연수라고 했지 변이 자연수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쵸? 변이 자연수라고 해서는 안 했으니까 이 자칫 잘못하면 변이 자연수일 때 최소값은 1하고 7이라고 해서 이제 7이라고 최소값을 대답할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함정이 있는데 지금 변이 자연수라는 얘기는 없으니까 어쨌든 이 함수식의 최소 자연수값은 1인 거죠. 1. 왜냐면 이 범위 내에서 4일 때 최대값 16, 그러니까 1부터 16까지 다 값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x, y 값이 이상한 무리수가 나오긴 하겠죠. 어쨌든 지금 그게 목적이 아니라 어쨌든 이 여기서 나오는 자연수 값이 도대체 어떤 값들이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얘기라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살짝 생소하고 살짝 당황스러울 만한 한편으로는 이제 좀 뭐 나름 이제 조금 살짝 참신한 유형의 참신한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학생들을 살짝 당황시킬 만한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학생들이 이걸 접했을 때 과연 도대체 뭘 물어보는 문제인지 어떤 시계값이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실수할 우려도 있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16번 보시겠습니다. 16번은 이거 객관식 마지막 문제예요. 객관식 마지막 문제고 2차 식이 fx가 이런 모양, gx가 이런 모양이 주어져 있고 fx, gx가 이런 조건들을 만족할 때 이렇게 조건이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p 빼기 q가 과연 얼마냐 계산해보자 뭐 이런 문제인데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우리가 내신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 그랬는지 혹시 이제 동영상을 보시면 아실 텐데 내신 기출 문제를 실제로 풀어보는 목적은 내가 풀 수 있는 것과 풀 수 없는 것을 과감하게 빨리 포기하는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내신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거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6번은 이런 문제는 절대 풀면 안 된다. 물론 이제 풀 수 있을 만한 학생이 있을 수 있죠. 나머지 다 풀고 나중에 혹시나 시간이 남으면 조금 해볼 만한데 더군다나 객관식이니까 운 좋으면 찍어서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빨리 찍고 넘어가야지 이거 풀겠다고 시도를 하는 순간 일단 기본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그냥 까먹는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내신은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생소한 표현이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런 표현 자체가 뭐 전혀 처음은 아니지만 뭐 풀려면 풀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풀어도 아마 빨라야 한 5분 정도 걸릴까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16번을 이제 적어 드리고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이런 문제는 일단 패스하고 나중에 풀 수 있을 만하면 나중에 혹시나 시간이 남으면 풀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이제 풀어서 문제를 얼마나 걸리는지 그런 것도 해볼직 하니까 나중에 이걸 풀어서 한번 올려드리긴 하겠습니다. 19번 문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 문제예요. 총 20문제가 나왔으니까 끝에서 두 번째 문제인데 함수 2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
여기 조건이 A가 지금 0과 1 사이다. 그러니까 0 이상 1 이하라는 이제 조건이 있어요. 이 문제의 핵심은 X축과 만나는 점이래요.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뭐예요? 이게 방정식의 근이죠, 방정식의 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고1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방정식의 근이 함수의 X절편이에요. 그쵸? 그래서 얘는 지금, 이 2차식을 는 0이라고 놓고, 그 방정식을 풀었을 때 두 근의 차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두 근의 차. 왜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여기랑 여기인데, 요 거리예요, 요 거리. 이 거리는, 무조건 수직선상의 거리는, 오른쪽 거에서 왼쪽 걸 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거기 때문에, 두 근의 차예요, 두 근의 차. 두 근의 차를 이제 식으로 써보면, 두 근의 차 공식은 아시죠? 최고창의 개수분의 3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이에요. 루트, 요거의 제곱. 요거 이제 짝수 그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하셔야 돼요. 그래서 4에 a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여기 4, 12죠. 12a죠. 이렇게 되죠. 그쵸? 이렇게 써놓고 봤더니 3은 어차피 상수고 루트밖에 없고 루트 안에 있는 요게 또 2차 함수죠. 그럼 요 2차식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인 거예요. 문제에서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 중에 이제 최대값을, 거리의 최대값과 그때 A 값을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2차식의 최대값. 그럼 이거 2차 함수니까 A에 관한 2차 함수인 거예요. A에 관한 2차 함수고 A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요 2차 함수의 축이 어딘지만 살펴보고 구간을 잘라서 0과 1 사이 구간을 잘라서 그 구간 사이에서의 최대값이 얼마인지를 계산만 하면 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서술형 끝에서 두 번째 문제 치고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였다고 보여집니다. 20번 마지막 문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X세제곱은 1이라는 이 방정식의 허근을 오메가, 이게 지금 W가 아니고 오메가라고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 오메가라는 기호인데, 아무튼 이게 굉장히 유명한 문제죠. 굉장히 유명한 문제고, 수학상,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딱 외워야 되는 몇 가지 중에 하나죠. 이 오메가가 사실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다. 뭐 이 수도, 이 수 자체도 눈에 익어야 돼요.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오메가라고 했을 때 fn을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F1과 F2, F3 점점점에서 그 15개를 다 더하면 과연 얼마일 것이냐라는 문제예요. 이 오메가 문제 중에서 그나마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얘는. 계산이 좀, 항을 3개나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이 좀 지저분하고 복잡하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오메가라는 이 수를 외우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수가 뭐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무조건 3개씩 반복이다. 무조건 오메가 나오면 거듭제곱은 3개씩 반복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얘는 또 특이하게 세제곱을 해보고 6제곱을 해보면 3개씩 반복이 아니라 얘는 사실 6개씩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 함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20번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이제 해보는데, 그래서 F1을 구해보면, F1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식을 먼저 정리를 해야죠. 요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라는 사실. 그리고 세제곱이 1인 건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 2차식 0이다라는 거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해야 되고, 그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 나와 있는 항 2개짜리, 여기도 항 2개짜리죠. 여기도 항 2개짜리죠. 이걸 다 항이 하나로 바꿔야 돼요. 요 식을 이용해서 항을 하나로 다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메가 더하기 1이 요거 넘기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에요. 그거의 n제곱이고, 그쵸? 그런 식으로. 얘도 지금 보면, 여기다 잠깐 썼다가 지웁시다.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이게 분수로 되어 있으면, 분수가 지저분하니까, 세제곱 1인 걸 이용해서 여기다 분자분모에 제곱을 곱하는 거죠. 이렇게 곱하면, 얘는 1이니까 없어지고, 결국 얘는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랑 마찬가지죠.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여기서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넘기면 마이너스 오메가죠.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오메가 n제곱이에요. 그쵸? 좀 빠르다 싶으면 여러분 반복해서 계속 보셔야 됩니다. 이 세 번째 것도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인데 마찬가지로 분수니까 분자분모에 오메가 제곱을 곱하죠. 왜? 이 분모를 오메가 세제곱 만들어서 1로 없애주려고. 오메가 세제곱 1이니까 그쵸?
이렇게 되면 얘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죠, 그냥. 그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이거 넘기면 되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뒤에 거는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리해봤더니 얘가 지금 하필이면 다 음수예요. 다 마이너스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특이하게 3개씩 반복이 아니라 6개씩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일 때 해보고, 2일 때 해보고, 3일 때 해보고, 근데 3일 때 잘 보면, 3일 때 봅시다. F3은 이게 음수가 그대로 살아있죠. 이렇게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음수가 살아있죠. 이렇게 되고, 얘도 그냥 마이너스 1이죠. 그쵸? 이렇게 되면, 세제곱이 1이고, 세제곱이 1이니까 6제곱도 1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이에요. 그쵸? 근데 6제곱이, 특이하게 6제곱은 짝수제곱이잖아요. 짝수제곱이니까 음수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얘는 12제곱, 얘는 6제곱, 얘는 6제곱이니까 또 짝수제곱이니까 얘도 그냥 1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세제곱 1이니까 6제곱도 1이고, 12제곱도 1이죠. 다 1이에요, 다 1. 다니까 얘는 3이에요. 그래서 얘는 6개까지 가야지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0, 0, 마이너스 3, 0, 0, 3, 0, 0, 마이너스 3, 0, 0, 3, 0, 0, 마이너스 3. 15개가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1, 2, 3, F4, F5, F6, F7, F8,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 계산해보면 여기까지 다 0이죠?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니까. 그래서 최종 답은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3. 그래서 20번 문제 치고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사실은. 여러분은 이제 고등학교 수학시험을 혹시나 이제 아직 많이 안 풀어본 학생, 기출이라든가 실제 시험을 많이 안 풀어본 중3 예비 고1 학생들이라면 고등학교 문제의 그 어마무시함을 이제 잘 모를 텐데, 이 정도가 내신 시험의 마지막 문제라는 건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좀 과장해서 말하면 이제 거의 거저주는 20번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리뷰를 좀 이따 잠깐 말씀드리긴 할 텐데, 어쨌든 20번 문제 치고는 굉장히 쉬운, 더군다나 우리가 시험 내신 직전에 마르고 닳도록 열심히 유형 문제를 많이 풀어서 외우고 있는 오메가 문제이기 때문에 20번 문제 치고는 굉장히 쉬운 그런 문제였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영화여고 2022년도, 그러니까 재작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1학년들의 1학기 중간고사 이제 고1들이 이제 처음 고등학생이 돼서 보는 첫 시험이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죠. 왜냐면 학교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선생님들은 그런 건 상관없이 어쨌든 상대평가를 할 거니까, 문제가 쉽게 내든 어렵게 내든 어쨌든 상대평가를 할 건데, 1등급 컷이, 이거 실제 얘기예요. 실제 80대, 80점 후반, 80점 중반이었나, 80점 후반이에요. 그때 저희 학원에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있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 컷이 90은 안 넘었어요. 의외로. 대체로 평이었거든요, 문제가. 아까 잠깐 제가 보여드렸듯이, 그렇게 크게 평소에 우리가 풀어보던 문제들에서 크게 벗어난 문제가 거의 없었어요. 딱 한 문제 정도 있었죠. 아까 우리가 리뷰했었던 몇 번이죠? 16번인가요? 네, 16번. 16번 정도가 완전 생소한 문제고, 그리고 이제 좀 약간 표현이 생소하거나, 약간 이제 물어보는 방향이 살짝 다른 그런 관점을 살짝 다르게 하거나, 조금 이렇게 참신하다 싶은 문제가 한 두 문제 정도 있었는데, 그런 것 치고는 1등급 컷이 90 넘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제 1등급 컷이 90이 안 돼서, 살짝 당황스럽기도 했고, 뭐, 그런 이제 시험이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혹시나 이제 기출문제를 제가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올려드리지 못하고, 일부러 올려드리거나, 그 중에 이제 문제만 뽑아서, 아니면 숫자만 바꿔서 이렇게 올려드릴 텐데, 한번 보시면, 요거를, 몇 안 되는, 제가 봤을 때는 몇 안 되는 50분 안에 최소한 한 16문제, 17문제를 최소한 진짜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험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실제로 평소에 훈련이 많이 된 학생이라면 50분 안에 진짜로 다 풀 수도 있고요. 아까 그 16번 문제가 과연 어떻게 될지는 한번 저도 풀어봐야 알겠지만,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내신 기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과감하게 포기할 걸 먼저 포기하고 어떤 걸 풀어야 될지 이제 결정한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이제 일단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들을 계속 풀면서 많이 나오는 유형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이제 익숙해지고 조금씩 이렇게 아까 보셨듯이 조금씩 이렇게 관점이 다르거나
약간 허를 찌르는 문제, 약간 참신한 표현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잡아내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기출 대비로 이제 기출 모의고사를 이제 많이 풀 텐데, 풀 때 그런 것들에 유념을 해서 꼭 열심히 잘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